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5만 3,400원에 15%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가 55만 3,400원에 비중 15%. 근데 오늘 0.57% 밀려나면서 52만 6천 원의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또 연일 좀 내리다 보니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반등의 기회는 있을 수 있죠.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특별한 사건은 뭐냐?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 전문가고요. 이거를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특별한 사건은 막 서브프라임처럼 막 중국 시장이, 막 미국 시장이, 일본 시장이 막 하루 만에 8%, 10% 빠져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다우존스가 막 8,000포인트 빠져 있고, 나스닥이 3,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져 있고, 이러면은 주식시장은 패닉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당장은 안 나올 걸로 보이고, 뭐 앞으로도 뭐 나온다라는 기미는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장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8월 달 초부터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정을 받았으면 얘네들이 계속 조정을 안 받아요. 이제 반등을 주거든요. 그럼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도 움직이는데, 차트를 보면 얘도 이제 대형주잖아요. 2차 전지 쪽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반등을 주고 움직이면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따라 올라가줘요. 그러면 얘도 55만 원은 기본으로 따라 올라가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60만 원을 노려본다라든지 57만 원 노려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은 그 부분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줬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더 막 좋게 나오면서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비엠이 뭐 40만 원, 45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럼 뭐 60만 원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고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는데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에너지 솔루션도 만약 고민하는 바가 수익으로만 바뀌는 것만 된다 그러면 그냥 참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면 여기 고점 부분 여기 62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중심 자리거든요. 한 57만 원까지가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선? 그러니까 55만 원, 56만 원은 자율 반등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만 반등 주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손실이 있는 부분들은 장만 좀 반등을 쓰면 그러면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부분이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얘는 여지없이 수익으로 금방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를? 손절 가격? 지금 이제 저점 자리가 한 51만 3천 원 정도로 찍혀 있는데요. 웬만하면 손절 라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손절이 많이 된다라 그러면 51만 3천 원 원래 기술적으로 맞는데 장이 아까도 얘기했듯 특별한 사건이 터져서 갑자기 중국 시장이 8% 빠지고 미국 시장이 5%, 8% 빠지고 유럽 시장도 그런 식으로 빠지면 그러면은 아주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50만 원까지 러프하게 잡으세요.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안 터졌잖아요. 막 미국 망한다. 뭐 전쟁하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지금 막 핵폭탄 날리고 막 난리 났다. 그러면 당장 손절하는 게 맞지만 그런 사건이 지금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아가면서 그냥 물려도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만 원 잡아드릴게요. 그럼 목표액은 얼마를 볼까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올라온다. 근데 60만 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목표 가격은 여기 중심 반등 라인 57만 원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요점이 되죠? 57만 원까지 보유, 손절 라인 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50만 원 선을 잡아주긴 하셨는데요. 이 시장의 반등을 좀 기다려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해성 DS 매수가가 74,000원, 비중 10%다라고 하는데 종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2% 넘게 3% 가까이 빠지면서 62,100원이거든요.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DDR5나 차량용 반도체로 실적 개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좀 매수가를 이탈을 많이 한 상황인데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아까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길어서 좀 빼먹은 얘기가 있어요. ARM, 암이라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30분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예요. ARM, 암이라고 하는데 원래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랬었는데 인수 이제 못했죠. 이제 독과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유럽 연합에서도 방지했고 영국에서도 이게 영국 기업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돼 있는데 영국에서 만든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정희 회장이 이걸 이제 지분을 많이 가져가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데 뭐 하여튼 요 정도 내용은 이제 뭐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설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CPU, 그러니까 모바일용 CPU의 거의 독과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럭무럭 지금 너무 많이 자라나서 이거는 그냥 물론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런 칼럼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CPU의 최강자 누굽니까? AMD, 인텔 이러고 알고 있죠? 근데 ARM이 이게 얘네들이 끼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뭉쳐서 끼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PU의 최강자가 ARM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는데 86조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79조에서 86조 정도 상장한다는데 엔비디아가 1,400조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1,300조 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인공지능 AI 시대가 분명히 크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었나 하여튼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 과학 이쪽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상관없고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전공자들 있죠. 그런 과학적으로 전자공학 이런 전공하신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무지묵지하게 커질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언제 시발점이 돼서 언제 이게 신호탄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9월 말에서는 ARM이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러면은 이제 뭐 당장 많이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불이 붙고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 틀려버리려면 앞으로의 시대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안 오면 돼요. 그냥 로봇도 안 오면 되고 그거 개발하는 회사들도 구글도 그다음에 뭐 머스크 테슬라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우리 인공지능 이거 돈 안 돼? 안 해. 그 돈 다시 다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돈 꺼내서 이쪽을 뛰어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뻔해요. 나중에 이쪽으로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성 DS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볼 때서는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반도체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때서 턴어라운드 되고 그러니까 내년 되면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은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조정을 받으면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질문 받자마자 이 얘기하면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74,000원 올라갑니다. 참 종목 좋지 않아요? 수급도 좋고 근데 그걸로 끝낼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뻔하니까 아마 10년 뒤에서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여기 상암동 앞에 그 배달하는 로봇 있죠? 요즘에 안 보이대요. 코로나 때 그거 테스트한다고 왔다 갔다 배달하는 로봇을 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것들을 먼저 선점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해성 DS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9,400원짜리가 84,000원 정도로 올라왔으면 원래 저의 스타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봅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왕이면 좀 싸게 사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서부터 계속 빠질 때마다
미래를 보고 이건 사는 거예요. 어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웬만하면 이렇게 떠 있는 종목 좋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반도체가 아마 계속 좋아질 거는 확실한데 이 문제는 안 가. 그렇죠? 미래는 확실하고 분명히 나중에 크게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의 고민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주고 계신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소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분석들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상담 저희가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수산중공업요. 수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50원에 네. 비중이 지금 약 40%씩이나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2,750원에 비중이 4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약간 손실이 나면서 2,37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수산중공업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전화 연결하신 분과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를 사시니까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고 사신 거예요, 이건? 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조를 네. 찾긴 샀는데, 맞아요, 이 이슈가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아서 맞아요, 실적 나쁘지 혹시나 않아요. 뭐 물리더라도 한번 끌고 간다는 식으로 사긴 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뭐 공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또 어제 공시가 또 나왔어요. 무슨 공시가 나왔던가요? 최대 주주가 200만 주를 뭐 이렇게 샀다. 샀다. 일단 호재네요, 네. 사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계건설 관련 주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걸로 사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웃긴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일 때 다른 애들은 잘 갔던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얘가 정말로 따라 움직이나 이걸 일단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섹터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왜 대장주를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이제 상담 방송 잠깐 하다 왔었는데 어떤 분이 뭐를 물렸는데 그게 좀 떠 있었거든요. 그게 이수페타시스였나? 이수페타시스를 사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분도 되게 비싸게 물렸어요. 근데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데 그래도 대장주에 사서 물렸습니다.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이 테마주는요,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이것 말고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주를 골랐으면 이런 고생을 좀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화 중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뭐 제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사신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약할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만 참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각오하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딱 보니까 실적도 뭐 상패 당할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상패를 당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실적도 적자 회사도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그래도 계속 나고 있고 하는 회사라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최대 주주가 이제 뭐 지분을 늘렸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이슈를 얘를 붙여요. 나중에 붙이게 되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오늘도 무슨 코콤서부터 물론 이거는 CCTV 관련주로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아모센스 이거 아까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밑에서 매집을 했는데 그 맥신으로 지금 매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2차 전지 충전 관련주로 해가지고 매집을 하려고 하다가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이듯이 수산중공업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중공업도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테마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그
자원광물 관련주도 엮여도 있을 거고 수산중공업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티플렉스도 이게 티타늄 관련주 해갖고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음. 플렉스를 저기 음. 전문가님이 말씀해 샀는데 음. 수익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누가 보면 짠 줄 알겠어요. 그건 아니고 저도 질문하면서도 그거 사셔서 수익 나셨어요? 오래 갖고 계셨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이슈가 붙어서 갈 때가 되면 이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산중공업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안 그래도. 계속 물 타려고 하지 말고 네. 이걸 잘 째려보고 있다가 뭔가 이슈가 붙어서 뭐가 붙으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추가 매수를 되는데 뭐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다가 잘 타이밍만 뭐 2,750원이면 한 방이면 가니까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비중을 불안하잖아요, 물리면 네, 네. 그 네.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크게 폭등하면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폭등하면 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